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는데 문득 따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고양이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죠. 1분, 2분이 지나도 그 시선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느낌, 익숙하시죠?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고양이 최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양이 최면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고양이의 시선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생물학과 심리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고양이와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지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약 10,000년 전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농업을 영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곡식 인격분이 생겨났고 자연스레 쥐와 해충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바로 이때 완벽한 사냥꾼이었던 고양이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계산된 필요에 의한 동맹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쥐 사냥꾼에서 벗어나 동반자가 되었고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밝혀낼 것처럼 뛰어난 소통의 대가로 거듭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바로 해부학적 구조부터 살펴보죠. 고양이의 눈은 사람의 눈과 비교했을 때 머리 크기에 비해 유난히 커 보입니다. 엄청나게 큰 각막과 수정체 덕분에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해가 질 무렵 효과적으로 사냥해야 했던 야생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처럼 커다란 눈은 강력한 심리적 매력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양이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걸 본 적 있으시죠? 이건 바로 망막 뒤에 있는 타페툼 루시덤, 타페툼 루치둠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반사층 덕분입니다. 이 층은 마치 거울처럼 빛을 광수용체로 되돌려보내 빛을 한 번 더 포착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고양이의 야간 시력을 크게 향상시켜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효과는 신비롭고 거의 초자연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며 그들의 눈빛이 가진 불가사의함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고양이의 동공 모양 역시 독특합니다. 세로로 길쭉한 형태의 동공은 밝은 빛 아래에서는 아주 작게 좁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 전체를 거의 덮을 만큼 크게 확장됩니다. 이처럼 정밀하게 빛의 양을 조절하는 능력 덕분에 고양이는 어떤 조명 환경에서도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를 관찰할 때 우리의 뇌는 이를 생동감 있고 활발하며 매우 풍부한 표현력의 징표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고양이의 동공 확대는 단순히 빛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죠. 강한 흥분, 두려움, 호기심 또는 장난기가 가득한 기분, 이 모든 것이 동공을 순식간에 확장시키는 요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신호들을 직관적으로 감지해냅니다. 크고 동그랗게 확장된 아기 눈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보호 본능과 귀여움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고양이들은 아마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걸 겁니다. 흔히 알려진 속설과는 달리 고양이의 시야가 흑백은 아닙니다. 그들의 시각은 이색시 디크로마틱이며 파란색과 녹색 계열의 색은 잘 구별할 수 있지만 붉은색이나 분홍색은 회색으로 인식합니다. 세상이 우리 눈보다 덜 선명하고 덜 다채롭게 보일지라도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배경 속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나 세부 사항까지 잡아내는 그들의 시선은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집중적이고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눈의 위치입니다. 모든 포식자들이 그러하듯 고양이의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죠. 이 덕분에 양안시가 가능해지고 먹잇감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처럼 정면으로 향한 시선이 사회적 소통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마주치는 것이 관심과 흥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경험을 고양이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고양이들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도 안 깜빡이고 쳐다볼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포식자로서의 유산이죠. 야생에서는 부적절한 순간에 눈을 깜빡이는 게 곧 먹이를 놓치거나 혹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고양이의 눈은 자체적으로 수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오래도록 깜빡이지 않는 시선을 깊은 집중의 표현으로 보거나 심지어 신뢰의 표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한 가지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린 눈 깜빡임입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쳐다본 후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뜰 때 이것은 피곤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양이의 의사소통 세계에서 이것은 최고의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고양이에게 있어 키스나 미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이 작은 포식자가 지금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린 눈 깜빡임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낯선 사람이라도 고양이와 눈을 마주친 후 천천히 눈을 깜빡이면 고양이가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순한 몸짓은 고양이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당신이 해칠 의도가 없다는 평화의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고양이의 마음을 여는 만능 열쇠인 셈이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바라볼 때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세요. 이때 시선을 바로 피하지 마세요. 아마도 고양이도 똑같이 느린 눈 깜빡임으로 당신에게 답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고양이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 고양이의 언어로 진정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둘 사이의 유대감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화시켜 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심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고양이의 시선에 그토록 강하게 끌리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로 너테니 라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너텐이란 성체가 된 이후에도 어린 시절의 신체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양이에게서 나타나는 너테니의 특징은 큰 눈, 동그란 얼굴형, 그리고 작은 코입니다. 이러한 모든 외모적 요소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아기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이처럼 유아적인 특징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기 같은 특징을 가진 무언가를 볼 때 우리 뇌에서는 양육 및 보호 본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우리 종의 생존을 보장해 온 핵심적인 본능이죠. 커다란 고양이 눈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생명체를 보호하고 먹이고 돌봐야겠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고양이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양육 본능 체계를 해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징들의 조합을 아기 도식, 즉 독일어로 킨첸쉐마라고 부릅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 콜라트 로렌츠는 이 도식이 우리에게 자동적인 귀여움 반응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양이들은 그 얼굴 생김새와 비율 덕분에 이 아기 도식계 완벽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 그대로 우리 뇌의 귀여움 스위치를 작동시켜버리며
우리는 그 반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본능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눈을 바라볼 때, 특히나 좋아하는 반려동물이라면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 방출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애착과 신뢰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정확히 똑같은 호르몬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볼 때도 분비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과정은 쌍방향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눈을 맞추는 동안 옥시토신 수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서도 함께 상승한다고 해요. 결국 이 시선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작동시킵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보고 애정을 느끼면 고양이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생화학입니다. 혹시 거울 뉴런, 미러 뉴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생명체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되어서 그 감정을 마치 거울처럼 따라하도록 만드는 뇌세포입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차분하고 편안한 눈빛을 볼 때 우리의 거울 뉴런은 우리 안에서도 그와 똑같은 평온함과 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우리는 말 그대로 그들의 평화로운 기운에 전염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동물의 행동이나 모습에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을 투영하는 경향, 즉 의인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우리는 고양이의 깊고 알 수 없는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지혜, 공감 능력, 심지어 애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고양이에게 투영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깊은 지적인 교류를 나누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환상, 착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단순한 호기심을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해석하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그들의 행동을 깊은 애착의 증표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감정적 교감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양이의 시선 속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점이야말로 그 마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고양이의 시선을 뛰어난 지성이나 혹은 특별한 정신세계를 가진 증거로 해석합니다. 사실은 그 고양이가 그저 당신 뒤쪽 벽에 붙어있는 파리를 쫓고 있을 뿐일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언제나 더 낭만적인 해석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의식을 갖고 깊은 감정을 느낀다고 믿는 마음이 고양이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고양이가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는 그 눈빛에 애정을 느끼며 쓰다듬어 주거나 먹이를 주면서 반응합니다. 고양이는 이 눈빛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눈빛을 더 자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러한 행동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양이가 우리를 최면 걸도록 스스로 가르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길들이는 과정에서 시선은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더 귀여운 특징을 가졌고 사람과 눈을 맞출 줄 알았던 고양이들은 더 많은 먹이와 따뜻함,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생존하고 새끼를 낳아 후손을 남길 기회가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자연 선택은 가장 매혹적인 개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오면서 고양이들은 우리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완벽히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반응을 꿰뚫어 보고 있죠.
어떤 눈빛을 보내야 우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밥그릇으로 가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코 고양이의 악의적인 술수가 아닙니다. 그저 진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매우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자 적응 전략일 뿐이죠. 아주 흔한 예시가 하나 있죠. 바로 밥 달라고 조르는 눈빛입니다. 고양이는 여러분 맞은편에 딱 앉아서 눈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가끔 밥그릇이나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옮기죠. 이건 학습된 행동입니다. 녀석은 이 특정한 시각적 신호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 즉 음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이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관심을 요구하는 눈빛도 똑같습니다. 고양이는 키보드나 책 위에 앉아서 그저 주인을 쳐다봅니다. 집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오직 눈빛 하나만으로 모든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려놓죠. 이것은 집사야, 나 여기 있어. 나랑 놀아주거나 쓰다듬어 줘. 라고 말하는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양이들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선을 다른 행동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만히 쳐다보는 눈빛에 큰 소리로 골골거리는 소리나 혹은 부드럽게 머리를 들이미는 행동을 같이 하는 식이죠. 이는 우리가 저항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매우 복합적인 소통 방식인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는 셈이죠. 과학자들은 심지어 고양이들이 오직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종류의 골골송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고양이들은 일반적인 골골송에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고주파 소리를 절묘하게 섞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애처로운 눈빛과 합쳐져서 우리의 본능적인 도움 욕구를 자극하며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고의적인 조작일까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고양이들이 만화처럼 교활한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은 단지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고 학습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어떤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냈고 이제 그것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는 교활함이라기보다는 천재적인 적응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우선 널리 퍼진 한 가지 통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가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일종의 지배 시도나 도전으로 해석합니다. 개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고양이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양이들 사이에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곧장 쳐다보는 행동은 사실 위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시선이 사람을 대할 때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곧 소통의 방식이자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고양이의 눈빛이 친근한 건지 공격적인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고 호기심이 담긴 채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눈빛은 긍정적인 신호예요. 반대로 동공이 실처럼 가늘게 좁아지고 귀를 뒤로 바짝 붙인 채 몸 전체가 경직되어 노려보는 것은 공격성이나 두려움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양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천천히 시선을 거두면서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른바 고양이 최면술이란 마법이 아닌 고양이의 생물학적 특징과 인간의 심리가 놀랍도록 결합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포식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들의 독특한 눈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귀여움이라고 인식하는 이미지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인간과의 공동 생활을 통해 고양이들은 이 강력한 도구를 숙련되게 활용하여 놀라우리만치 깊은 종간의 유대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의 시선,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완벽한 포식자의 도구인 동시에 우리의 깊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열쇠입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라는 신뢰의 표현이자 효과적으로 밥을 요구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이 시선은 우리가 만년이라는 놀라운 시간을 함께하며 발전시켜 온 복잡한 언어인 겁니다. 이른바 고양이의 최면은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가 아닌 상호적인 대화입니다. 고양이가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들을 봅니다. 이 시선의 교환 속에서 오직 집사만이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유대감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법 같은 매력에 넘어가는 건 이미 우리 본성 속에 새겨진 일이며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그 순간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털복숭이 친구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올 흥미로운 분석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집의 고양이는 여러분을 쳐다볼 때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